네, 오늘은 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할 건데요. 한 번이라도 이제 협착증에 좀 관심을 가지셨거나 그것 때문에 아프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뭐냐? 이제 낡아서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장치처럼 조금씩 낡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척추관 협착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척추의 관,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이 부으면서 허리 아래쪽에 이제 뭐 골반,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주 증상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보통 이제 앉아서 쉬고 있을 때는 난 괜찮은데 자꾸 막 서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밤에 다 누워서 잘 때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은 자세하게 왜 어떤 원리로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허리를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있어요. 척추뼈가 있고 척추뼈가 있는데 몸체가 이제 네모난 몸체가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동그란 원판 모양의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 디스크가 있고 이 몸체가 있는 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이제 관절이 있어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관절이 두 개씩, 양쪽으로 하나씩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관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이게 우리가 점점 낡으면서 일단은 디스크가 이게 원래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해져요.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이 뼈하고 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원래 이 하중의 80% 정도를 디스크가 감당하면서 있다가 얘네가 이제 주저앉으면 하중을 얘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중을 누가 받아주느냐? 뒤쪽에 있는 관절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 20% 하중을 받게 돼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담당을 해야 돼요. 그 무거운 거를 담당을 하면은 관절이 빨리 망가지겠죠. 그러면서 관절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관절염이 생기면은 관절은 두꺼워져요. 왜냐면 약하면서 자꾸 흔들거리고 붓고 이러니까 자꾸 뼈들이 자라나거든요. 점점 자라납니다. 자, 옆에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옆에서 뭔가 자꾸 자라나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공간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디스크는 주저앉으면서 옆으로 퍼지고 뒤에 있는 관절은 점점 두꺼워지고 앞뒤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높이가 낮으면 찌그러지게 되니까 이 척추관 안에는 뭐 디스크나 관절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인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앞쪽으로도 인대가 들어있고 앞쪽에 이제 디스크 뒤쪽을 막아주는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위아래로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무호스 같은 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당연히 안에서 찌그러지면서 안에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인대는 두꺼워지고 디스크는 옆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관절도 두꺼워지면서 이런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점점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눌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한 50%는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고 30%는 증상이 그대로 있고 20% 정도는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치료는 그럼 왜 하느냐? 아프니까 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하는 건데 신경이 눌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부어있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어있는 것 때문에 아픈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붓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크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나누게 되는데, 뭐 가벼울 경우에는 뭐 먹는 약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주사 치료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 뭐 견인 치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구약, 뭐 주사 이런 걸로 잘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한 뭐 요즘에 이제 관으로 세척해주는 그런 시술도 있긴 한데 그런 뭐 신경소용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술의 효과는 뭐 우리가 관을 집어넣어서 좀 더 깊숙이 세척을 좀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주사를 굉장히 여러 번의 주사를 압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외에 이제 정말로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그걸 넓혀드리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했는데 금방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많이 아프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공간만 좁아지고 그 척추뼈 주변의 흔들림이라든지 어긋나 있는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든지 그런 말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불안정성이란 말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좁아져 있는 것만 넓혀드리는 그런 후방 감압술 그리고 후궁 절제술 같은 말인데요. 후방 감압술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럴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수술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양방 내시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길게 크게 째지 않고 내시경 구멍을 조그맣게 낸 상태로 안에는 예전에 수술한 것처럼 널찍하게 신경길을 넓혀드리는 방법이 있어서 회복도 빠르고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전방전이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척추뼈 머리에서 척추 1, 2, 3, 4, 5번까지 있잖아요. 보통 4, 5번 아니면 허리뼈 5번이랑 엉치뼈 1번 사이가 많이 흔들리거나 서로 많이 어긋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넓혀드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아니면은 이게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금방 또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넓혀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정까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사못 유합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넓히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것 자체를 요즘에 이제 최소 침습이라고 하죠. 넓히는 거를 내시경으로 하고 최소 침습으로 나사못 고정을 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길게 째지 않고 조그마한 구멍 몇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후방 감압술, 그다음에 후방 감압술과 나사못 유합술을 병행하는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수술을 적용할지 이제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그 척추관만 좁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불안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방전이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길이 좁아진 게 아니라 한쪽 신경 가지가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다거나 양쪽 구멍이 좁아져 있다거나 아니면 가운데랑 구멍이 같이 좁아져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환자분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게 손을 대고 가장 효율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거는 뭐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개개인에 맞춰서 수술 방법은 정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악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자기관리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가지고 수술적인 치료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이 튼튼하다든지 아니면은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잘 유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분들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와 운동이라든지 관리를 꾸준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협착증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었다 했을 때도 사실은 치료의 결과는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안 좋게 말하면 허리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술했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효과가 더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나으신 분들은 잊어버리고 잘 지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아프신 분들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강조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들이 좋아지시냐 대개는 굉장히 많이 8, 90%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변 분들한테는 내가 해봤는데 좋더라고 가족분이라든지 지인분들한테 권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후방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추간근 협착증 같은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게 없이 그냥 가운데 길만 좀 좁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만 있다 했을 때는 후방 감압술 후궁절제술이죠. 후방 감압술 혹은 후궁절제술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후방 감압술과 그 다음에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이제 후방 유합술 같은 것도 병행하게 되면은
대개 환자분들은 굉장히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없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했을 때 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되게 편하다. 그리고 흔히 이제 걱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압수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한두 마디 유압수를 하신 것 정도로는 예전에 뭐 체조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상적인 뭐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거에 지장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등골 탐험대 탐험대장 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